이슈 딥다이브 오늘장의 중심 이슈 분석입니다. 화요일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대비해야 하나. 미국장이 지금 극도의 탐욕 구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탐욕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가미해서 내년도 경제 전망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트럼프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할지 또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게 보시는지 김시은 팀장님 의견 주시죠. 일단 폴리마켓이라든지 다양한 베팅 사이트를 보면 트럼프 쪽에 대한 당선 우위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이는 예측일 뿐 실제로 대선 당일이 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2016년도에도 힐러리와 이제 트럼프 간의 대결에 있어서 힐러리가 거의 90% 압승이었습니다. 대선 전까지 특히 대선 전일까지 역시도 힐러리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으나 하지만 당일 되었을 때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 힐러리가 초반에는 우세였다가 점차 표가 개표가 되면서 트럼프로 다시 한번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처럼 표가 몇 개 모았는지가 아니라 선거인단에 따라서 승자 독식에 대한 규칙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주에 있어서 5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26명이 트럼프를 선택을 했다면 그 나머지 50명에 대한 표가 트럼프로 가는 그런 규칙이 있어서 지금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했을 때 여전히 지금 트럼프 관련 정무꾼이라든지 미국 정치에서는 트럼프 미디어가 계속적인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국채금리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대비책은 세워두되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지금 관련 내용이라든지 혹은 연속성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굳이 당장 선택을 하기에는 2주라는 그 기간이 다소 리스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당선이 된 다음에 급등을 하고 나더라도 그때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내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관련 종목군들 내가 공부해야 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추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교집합에 있는 쪽들 그리고 각각 쪽에서 수혜 관련 종목군으로 꼽히고 있는 쪽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른 진영에서의 당선이 되더라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관련했을 때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원전이라든지 방산 혹은 비트코인, AI 쪽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런 섹터가 트럼프 관련 종목군으로 강세 흐름들이 나오더라도 지금 해리스가 당선이 되었을 때 연속성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미국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결국 저는 지금 관심 있게 봐야 하고 특히 트럼프 시대가 왔을 때 대비를 해야 한다면 지금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런 종목군들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최선의 전략은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관련주의 강세까지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선택을 해보자면 트럼프 관련주 가운데서도 엄선한 4가지 업종이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손여루 팀장님, 트럼프 시대에 대비해야 될까요? 그걸 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내 대선 투표도 사실 3-4번밖에 안 해봤는데 미국 대통령을 감히 맞출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뉴스 읽다 보면은 최초에 미국 대선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뭐 넉 달 전
5달 전에는 트럼프 대선 후보가 좀 쉽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였으니까.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낙선하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왔을 때는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배팅 사이트에서 나오는 그런 투표 결과 봤을 때 정말 비등비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좀 이 타겟 데이트가 다가오면서 약간 좀 거품이 낄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우리가 폴리마켓에서 투입되는 베팅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들었었고 제가 미국인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겠죠. 근데 제가 미국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이 후보들의 결집력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각계 연예인층들도 많고 지지율도 굉장히 견조한데 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조금 분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흑인층을 흡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해리스 후보는 흑인이 아니다. 뭐 인도계 누구다. 이러면서 흑인의 표를 절대 결집시킬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될 거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힐러리 후보가 정말 이길 거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정말 근소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듯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확정하고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양 후보 간의 포트폴리오가 확실하게 트럼프 대선 후보 포트폴리오는 고점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선 후보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놓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중에 소액 정도는 좀 해리스 후보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후폭풍이 좀 있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당연히 달러화가 강세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미국의 국채금리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채권을 찍어내고 그에 따라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채가 좀 나중에 좀 터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베팅을 하고 있지만 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 플레이를 통한 자금 조달에 따른 효과는 결국 후폭풍을 이제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한 다음에 선거 끝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수혜주를 보겠다. 다만 대선 이전에 매매를 정리를 하고 대선 이후에 또 판도를 봐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그 탑픽으로 주신 종목이 일단 있어요. 손유로 팀장님. 그렇죠? 네. 예, 어떤 종목이시죠? 네, 우선 트럼프 대선 후보 관련을 했을 때는 방산이랑 비트코인을 보려고 하는데 시세가 너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중에서는 뭐 우리기술 투자는 하나투자증권 보고 있고요. 방산 중에서는 현대로템이나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공략을 해봐야 되는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는 SY 스틸텍을 제가 저번 주부터 밀고 다녔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세가 나와가지고 그 뒤를 쫓을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매를 정말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HD현대건설기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장에는 외국인 순매도였거든요. 네,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실적 향상에 대한 리포트가 아직은 없어서 수급 보면서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안정적인 재무가치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리포트 나왔고 이제 도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철도 건설을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 팀 파견을 가져갔기 때문에 실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난 혹시라도 대선 때문에 대선 뉴스 체크하면서까지 매매를 끝매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어 엔지니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리스 후보는 마리화나 쪽 본다고 한다면 한국 BNC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는 외국인 순매도 나왔다가 외국인 순매도세 줄어들면서 밑꼬리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리화나 관련 종목들 중에서 연간 실적으로 흑자 기조 유지하고 있고 비만 당뇨 중에서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화 엔지니어링부터 본 다음에 이 해리스 후보랑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 스프레드가 줄어들었을 때는 한국 BNC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에 좀 더 비중을 두면서 해리스까지 조금 끼어서 포트를 구성해서 대선 전까지 대응한다라는 전략이었는데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두 분께 만일에 해리스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가장 큰 반응을 보여줄 섹터는 어떤 거라고 보실지 의견 여쭤볼게요. 가장 봐야 하는 게 친환경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트럼프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업황의 바닥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물론 테슬라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조금 다르긴 하나 2차 전지 관련 종목군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고 거기다 더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런데 최근 뭐 좀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태양광보다는 풀용적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유로 팀장님은요? 네, 저도 단기 수익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단기 관점, 그다음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수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출산이랑 마리화나 이쪽은 단기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탄력 더하는 원전주. 네, 원전이 빅테크의 SMR 개발 관심, 전력을 확보해야 된다. 원전 가운데 SMR 선택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 SMR 4기에 대해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연말에 반영한다라는 대통령실 관련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원전주에 대해서 의견 확인할게요. 김시은 팀장님. 일단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또 이제 트럼프 관련 종목군 중에서 원전 네. 쪽은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결국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기 위해선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지 여부들, 두 번째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성장이 나오는지 여부들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럽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서 전력 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원전을 택하고 있는 상황들 거기다가 더해서 AI 쪽에 대한 전력이 좀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들이 원전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지금 원전 산업 쪽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그동안 전력이 좀 부족해질 것 같으니까 수익성이 안 나와서 폐쇄가 됐던 원전 공장을 다시 한번 가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현재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이 되는지 여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국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SMR 관련 내용들이 또 반영이 될 예정이고 이런 내용들이 연말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결국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결국 국내 관련 이벤트 역시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다만 저는 여기서도 관심이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내가 조금 더 연속성을 조금 더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미국 주식도 좀 썩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 왜 이래요? 미국 주식을 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갈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께 좀 힘드시면은 미국 주식 섞으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주식 보시면 특히 변동성 많이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난 블랙 먼데이 때 하락하고 그때 자리 잡고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3배 정도 올랐습니다. 6달러에서 한 18달러 부근까지 올라와서 거진 3배 정도가 올랐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그때 자리를 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조금 더 믹스를 한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혹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종목군들 좀 선택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급등할 때 잡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잡아보시고, 내가 국내 쪽에서 조금 더 관심 많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했을 때 SML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소형주 단에서는 BHI가 SML 관련했을 때 또 어느 정도의 사업도 있고, 최근 수급이라든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높은 탄력을 보여주는 원전주는 미국에 있었군요. 네, 뭐 요즘 같은 시대에 국내 투자만 고집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뭐 손쉬우니까요. 예, 손여로 팀장님, 탄력이 더하는 원전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번 주에 부가이 받았었는데 그 시세가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방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수요를 어떻게 만족을 할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정부 정책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개별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대한 이야기에다가 정부 정책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좀 살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바닥 대비해서 저번 주 대비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은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되니까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뭐 아마존이나 구글을 비롯한 전방 기업들 수주가 나오면서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나 뭐 컨텔레이션 에너지나 그다음 엑스에너지나 카이로스 파워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이 전력 수급 계획에 올해 SMR 4기 이상을 건설해가지고 대형 원자력 발전소 1개에 준하는 출력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G2 파워 등도 미국의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과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 그다음에 한수영 같은 경우도 원전에 필요한 기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원전 부품을 만드는 기술 개발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점차적으로 나오면서 국내 원전 관련 종목들 추이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점진적인 우상향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관련 개별 이슈가 조금 수급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두산 밥켓이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를 둘러싼 이 지분 이슈가 두산이 잘 가면서도 좀 단기적인 차익 시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실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 공략해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BHI랑 우진엔텍 좀 보고 있습니다. BHI랑 우진엔텍은 사실 저번 주에 물어보셨으면은 해당 종목들이 탑픽이었을 거예요. 근데 해당 종목들이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고 그럼 이 상황에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은 한전기술이다라고 판단합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SMR 수주를 받았을 때 그 설계 도면을 제작하는 기업이 한전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IM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혁신형 소열 모듈 원자로를 이제 국내 사업화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주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언급드린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 분기 실적 기준으로 연간 실적 기준으로 안전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은 한전기술이니까 한전기술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김시은 팀장은 BHI를, 손여로 팀장은 한전기술을 더해서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결국은 전력, 심상치 않은 아이온큐. 제가 이전에 개편하기 전에 아이온큐만 투자하시는 어떤 유튜버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서학개미 분들이 아이온큐를 담으신다라는 기사가 또 더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밤사이 아이온큐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AI 전력 효율을 현실화할 수 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투자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김시은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양자를 좀 다뤘었는데 그때와 전략 똑같습니다. 내가
양자라는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미국 주식 하시는 게 맞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아이온큐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려면 반드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로만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지금 역시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에 양자 관련했을 때 AI 전력 수요와 관련했을 때 좀 산업적으로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 아이온큐가 좀 투자를 받게 되면서 좀 이슈가 되었다는 점 두 번째. 그 두 가지 이유가 현재 양자 관련했을 때 모멘텀을 좀 자극시킨 것 같은데 그런데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온큐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될 수가 있는데 근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내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입니다. 즉 지금은 가능성이고 앞으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 있는 그 기업도 아직까지 잠재력 구간인데 과연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혹은 실적 등을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베팅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정말 장기 성장을 본다면 미국을 가는 게 맞고 내가 양자 이해 못할 것 같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양자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린 걸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양자 관련했을 때 정말 이해도가 높다면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양자 관련했을 때 너 그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고 양자 산업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해봐라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온다면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큰 돈을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남아 있어서 저는 지금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선 다소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들. 다만 11월에 정부에서 양자 기술 산업 관련했을 때 법이 좀 시행이 될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이벤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은 좀 어느 정도 유효하다. 관련했을 때 항상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엑스게이트라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본다면 국내에서는 이제 한 종목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양자 관련주 또 미국에서의 양자 관련주 각각 하나씩 나왔고요.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이 양자 컴퓨팅이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꼽히긴 합니다만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부분이 없어서 개념에만 좀 대략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고 이게 무슨 기업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아이온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이과 출신이지만 생물을 전공했기 때문에 물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양자를 공부했을 때는 전기 자석을 띠는 가장 안전한 치수 단위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왜 보안이 뚜렷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이진법으로 0과 1 방향인데 이 통신이 단방향으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자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 이 부분이 있고 이 양자라는 것을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전력 설비가 아니라 초전도체를 이용한 전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적죠. 그래서 V는 IR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량은 이제 전압 곱하기 이제 뭐 저항 이런 식인데 저항이 낮으면 이 설비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전력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논문에 보면 양자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전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이론이 형성을 하는 건데 기술 개발이라든가 설기 초기 설비를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셔야되는 시점까지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양자모 시장 규모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사실 리포트가 2021년, 2022년부터 나와가지고 매년 30%씩 증가해가지고 뭐 2030년에는 뭐 30조 이상의 시장 규모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리포트가 작성된 지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은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규모를 보고서 무턱대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술 개발 실질적으로 이어졌고 그 관련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얻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양자모 컴퓨터 개발에서는 이 아이온큐가 가장 최전방에 있는 것도 맞는데 이 아이온큐를 공동 작업하신 분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김정상 교수님이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더더욱더 우리 국내 개인투자분들께 좀 호응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양자 암호 컴퓨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AI처럼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투자라는 것은 아무리 주가라는 것이 꿈을 먹는 것이지만 저는 보유 기간을 줄이면서 기대 수익률을 빠르게 단기간에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확인할 건 확인하고 투자하자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양자암호 같은 경우도 지금도 수급이 들어오면 매매를 하는 거고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데도 수급이 안 들어오면 지금 당장 급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저번 주에 이어서 엑스게이트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양자암호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엑스게이트를 중심으로 한 소수 종목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자암호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분들이 정말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성장성이 가시화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암호 관련해서는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이런 종목도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실수혜를 입을 수 있으면서도 이 섹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섹터로도 수혜를 가질 수 있는 종목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양자 관련주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탑픽으로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SK텔레콤과 HD 현대일렉트릭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만약에 물리 2를 전공을 했다고 한다면 좀 더 해박한 지식으로 시청자분들께 정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없는 것 같고 SK텔레콤과 HD 현대일렉트릭 보려고 합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뉴스가 나왔어요. 이 하이브리드 양자암호 관련된 제품을 출시했다. 그래서 그 제품을 통해서 보강해서 좀 기술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전력 수요에 대한 관심은 이 양자암호도 있지만 원전도 있지만 결국 공통 분모는 전력 설비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변압기 수요가 꾸준하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HD일렉트릭 좀 보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 양자암호보다는 배당이랑 어떤 밸류업 지수에 대한 이런 배당 기대감 이런 쪽으로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 양자 보안, 양자 센서 등의 기술입니다. 양자 역학을 활용해서 기존 컴퓨터보다 더 빠르고 또 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빠르게 해결하는 그런 슈퍼 컴퓨터를 넘어서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종목으로 김신 팀장은 엑스게이트 그리고 손여로 팀장은 SK텔레콤과 HD 현대일렉트릭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두 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